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네네네. 김건희 여사의 당무 개입이요. 자, 김건희 여사 측 인사가 당시 직무가 정지된 이준석 대표를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권성동을 제거해주겠다. 우리랑 타협하시죠. 뭐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김건희 여사 측에서 찾아왔어. 대표님, 타협하시죠, 우리랑. 우리가 권성동 제거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뭔데 제거?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보니까 윤핵관들이 있어. 그리고 김건희 여사 라인이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 주도권 싸움이 있었나 봐. 그래서 김건희 여사도 윤핵관들이 싫었나 봐. 그럼 김건희 여사 라인이 이 주도권을 행사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윤핵관이랑 잘 싸우는 애, 각을 세우는 애 이준석이거든. 그래서 찾아가서 권성동 우리가 제거를 해줄게. 우리랑 좀 한번 협조적으로 갑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 그 뒤에 명태균이 있었느냐, 명태균이 뜻이 작용했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이준석 의원은 윤한홍은 명태균을 인지하고 있었을 거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의 신호인 거죠. 네. 네, 그래서 명태균 씨의 어떤 영향력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 네. 와. 왜냐하면 그 대화 맥락이 좀 그랬거든요. 네. 이게 맞으면 저 당무 개입이네. 아니 근데 이게 뭐 저 거리에 있는 사람이 이거를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당시 당대표가 이야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네, 당대표의 네. 무게, 말의 무게는 남다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게 뭐냐면은 당무 개입은 당연히 심각한 거고요. 저는 그때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본인 가처분도 했지만 저는 당원들을 모아가지고 제가 가처분 대리인 변호사거든요. 그럼 이건 타협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권성동 물리쳐주면 너 소취하해 이거거든요. 이준석 의원이 소를 취하면 우리 당원들도 결과와 연동돼 있기 때문에 이기면 같이 이기고 지면 같이 지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저도 그분들 대리했다가 질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법거래적인 성향도 지금 녹아있기 때문에 정말 국가기관을 입법, 정당, 사법 다 농락해버리려는 이런 아주 괘씸한 시도가 저는 내재돼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결.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예. 여기에 대해서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2022년 6월 지방선거 공천 때 김건희가 개입한 건 맞다. 공천 관련해서 나 이준석과 김건희 여사가 통화했다. 그랬구나. 이 얘기를 기자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야, 이거 크지 않아, 이거? 네, 저도 믿을 수가 없었고 사실 녹취가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통화 녹음이 된 거는 다 구글 드라이브로 날아가게끔 설정을 해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통화 내용이 다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깔 수도 있다라는 말을 실제로 했고 사실 이 판의 어쨌든 키맨은 이준석 의원이었다고 저는 판단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네. 그럼 이 녹음 파일을 깔아. 우리가 그 과정에서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돕겠다. 네. 정도의 저희도 제안을 한 건 맞습니다. 네. 아니, 당시에 당대표가 이준석 대표였단 말이야. 그런데 본인이 공천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랑 통화를 했대. 네. 그럼 기자 입장에서는 뭐야? 아, 그거를 좀 녹취가 있으면 좀 이걸 공개하면 어떻겠느냐.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지. 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야.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어떤 식으로 공천에 개입을 했는지 네. 그것에 대해서도 이준석 의원이 또 얘기를 합니다. 의혹의 핵심은 이겁니다. 강원도지사 김진태 후보가 컷오프가 돼. 김진태가 컷오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명태균 씨가 김진태에게 김건희 여사가 있는 장소를 알려줘. 그러자 김진태가 알려준 장소로 가서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충성 맹세를 했다. 이게 이제 그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적인 스토리 라인이야. 네. 그런데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이 이런 스토리 라인을 명태균한테도 자기는 들었고 김진태한테도 들었다. 네. 라는 이야기를 기자한테 얘기를 해준 거야. 맞습니다. 이게 그 내용, 그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김진태 지사를 만나서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이거 맞아? 그러니까 대표님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김진태 지사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해준 거죠. 와, 이거 크지 않아, 이거? 그러니까 지금까지 김진태 지사가 이 문제로 침묵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네. 않았습니다. 이 부분 나 너무 재밌던데. 당시에 이제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이 정진석이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 그러면 김진태가 김건희 여사를 찾아가서 충성 맹세를 했어. 네. 그러면은 이제 김건희 여사가 기회를 줘야 되잖아. 줘야지. 그런데 이제
경선 후보자 결정하는 마지막 날이 된 거야, 오늘이. 네. 그래서 이거 빨리 교통정리를 해야 돼, 김건희 여사가. 교통정리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집에서 자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일어나가지고 정진석한테 전화해서 야, 김진태 한번 기회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네. 자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건 다급하잖아.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 김건희 여사가 네가 정진석한테 얘기할래? 내가 얘기할까? 야, 네가 할래? 내가 할까? 어? 더 잘래? 더 잘 거면 내가 하고. 이런 얘기를 명태균이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야. 이걸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석 의원도 자기도 믿기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예, 이걸 들어도. 왜냐하면 김건희, 윤석열 단 둘이만 알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비밀한 내용이지. 어떻게 이걸 명태균이 알겠냐는 거야. 근데 저희가 이제 명태균 씨가 공개한 카톡을 보시면 뭐 저는 명태균 씨, 명 박사님을 더 의지한다. 그리고 뭐 오빠가 뭘 안다고 네. 뭐 무식한 게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지가 뭘 한다고. 네, 지가 뭘 안다고. 예. 그런 내용에 비춰봤을 때 충분히 명태균 씨에게 이 내용을 전달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추측을 해봅니다. 이 진짜 너무 난 이거 보고 난 너 한참 웃었어. 더 황당한 건 그래서 만약에 김건희 씨가 전화를 하면 그게 또 먹힌다는 거잖아. 아니 그러면 그 전화를 받는 뭐 네가 할래 내가 할래 이래가지고 본인이 전화한다면 그러면 그걸 바꿔서 그걸 하는 사람도 너무 웃기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대통령 부인이지만 대통령 부인이 전화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말을 듣는 게 말이 되냐고 이게. 아니 그래서 결국은 누가 전화한지는 기사에는 안 나와 있던데. 이제 대통령께서 나중에 깨서? 대통령이 깨서 했어요. 네, 네. 일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니까 해야죠. 아니, 오빠. 아, 지금 잠잘 때요, 오빠. 알았다. 그걸 잘 할게. 정진서 씨, 김진태 한번 좀 갑시다 더. 네, 한번 기회 주세요. 그거. 그래서 실제로 김진태한테 기회 갖고 결국은 김진태가 당선됐어. 결국은. 결국 된 거지.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네. 지금 요 얘기가 뉴스토마토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이준석 의원이 그게 한 핵심이야. 얘기라는 게 지금 핵심인 거예요. 그게 핵심이야. 네. 이치 엄청난 일들을 명태균 사태가 터진 다음에 이준석 의원이 박형광 기자에게 다 해준 얘기야. 이 얘기들이. 네네. 자, 그런데 지금 매불쇼가 계속 의심하는 건 뭡니까? 이준석 의원이 자꾸만 진실을 덮으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의심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준석 의원은 박형광 기자에게 이렇게 심각한 중대한 문제를 왜 다 이야기를 했을까? 이게 나는 근데 납득이 안 가는 거야. 저도 궁금해요. 예. 그거는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전방위적으로 취재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 의혹에 대해서. 네, 근데 저희가 지금 와서 꽤 맞춰 보니 네. 이준석 의원은 본인이 어떤 개입한 혹은 묵인 방조한 사건에 대한 취재를 하지 못하게 저희의 눈을 돌리려고 한 거 아닌가. 혼선을 주는 거지 혼선을. 혼선을 주려고. 그래서 마피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가 임짝이 난처할 만한 사건들로 자꾸 보도 방향이 가면 본인이 이제 힘들어지니까 그 방향 말고 본인은 다치지 않을 만한 보도 방향으로 키를 옮기려고 맞습니다. 이런 걸 제보한 거 아니겠느냐? 네.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 의원이 그때 당시에 저를 만났을 때 이러저러한 얘기를 쫙 해주고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의원은 신뢰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왜냐하면 너무 크리티컬한 얘기들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이준석 의원의 말을 좀 따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근데 당시에 되게 특이했던 점은 뭐냐면 이준석 의원이 저희의 취재 방향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너네 명태균의 돈을 쫓아봐. 명태균의 돈? 네, 창원 산단을 파보면 명태균 지인들의 땅이 있을 거야. 라는 조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걸 강조를 많이 해요. 만났을 때 처음과 끝에. 알겠다. 그러니까 그걸 파봐. 근데 그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103만 평이라서 저희가 4명을 따로 꾸려서 일주일 밤새서 1,800만 원 들여서 등기부를 다 떼요. 네, 목록을 엑셀화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준석 의원에게 가져가서 그럼 명단 대조해주기로 했으니까 한번 해줘봐. 근데 이거 차일피일 미룹니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저희가 되게 결정적이고 중요한 제보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안의 본질은 명태균의 돈이 아니라 여론조사에 있구나라는 걸 확신을 했던 때였고 그래도 조금 더 시간을 드렸어요. 이준석 의원에게 한 일주일 정도 모른 척하고. 네네네. 네, 더 그래도 대조를 해주시라. 근데
당연히 안 해준다고 생각했는데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보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준석 의원이 보도 방향을 그렇게 틀었을 것이라고 지금 의심을 하는데. 맞습니다. 그럼 이준석 의원이 불편해할 만한 보도 방향은 여론 조작 의혹이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확신합니다. 왜냐? 여론 조작 의혹으로 보도 방향이 계속 가게 되면 결국은 김종인 튀어나오고요. 네. 이준석 튀어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국장도 쓰셨는데 명태균 씨, 김종인 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의원은 원팀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특이한 건 뭐냐면 그 세 분 다 공통점은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완강히 부인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그 여론조사 가지고 뭘 만들 수 있다 그러냐. 그거 해봐야 소용도 없다. 영향을 안 미친다 이거죠. 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도 여기 저희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명태균은 여론 조작할 위인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명태균 씨를 깎아내리는 것 같지만 네. 여론조사와는 무관하다. 그렇지.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백분 토론 나와가지고 여론 조작이 아니라 보정이다라는 이야기를 60점이든 했죠. 80점이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말이 안 되는 저도 거죠. 요게 아킬레스건이라고 보는 게 이준석 의원이 아직까지도 답을 안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론조사 말고요. 여론조작과 여론조성이 있는데 이준석 의원이 2021년도 5월 15일자에 먼저 미래한국연구소의 조사 결과 미리 한 거 아직도 답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 제기하는 사람을 나경원 의원이 제기하니까 무슨 부정선거론자다 다중인격자다 이러면서 추하다 아주 인신공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예민하기 때문에 본인이 감추고 싶고 숨고 싶다라는 네. 걸로 저도 좀 짐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이번에 10월 3일에 우리 박형광 기자를 이준석 의원이 만나가지고 김건희 여사의 당무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 네. 이게 만약에 진짜 정의감에 이런 것들을 제보를 한 것이었다면 지금 이번에 이게 보도가 됐을 때 이 건에 대해서는 이준석 의원이 나서서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보도에 또 찬물을 끼얹더라고. 맞습니다. 예. 이 보도가 나가자마자 본인이 한 말인데 이 보도를 또 짓누르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의감에 얘기한 거는 아닌 거지. 네네. 네, 그럴 수밖에 없을 내용이고 사실 이게 맞다고 하면 본인도 개입되어 있는 당사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도 어떤 공천 개입의 어떤 영향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 부분은 아까 신인규 변호사와 생각이 같아요. 이거는 공모자일 수도 있고 피해자일 수도 있는 거야. 난 아직까지는 그거는 지금 확실히 드러나지는 않았다고 봐요. 네. 근데 아무튼 당사자는 맞아. 피해 당사자든 공모 당사자이든. 그러니까 거기에 네. 대해서는 이준석 의원이 관련자죠, 정확하게는. 네. 관련자라서 더 그걸 집중적으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의아한 건 뭐냐면 이준석 의원은 뉴스토마토의 보도 방향도 그렇고 이 공천 개입의 의혹 자체를 아예 축소해서 그냥 없는 일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의심스럽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피해자라기보다는 이해관계자로 보는 게 더 적합하지. 왜냐면 이걸 피해자라면 더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밝혀내서 그렇지. 본인의 피해를 증명해내야 증명해내야지. 근데 이걸 자꾸 못하게 한다는 건 피해자라기보다는 다른 이해관계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공모 관계까지는 모르겠고 그건 뭐 공모는 또 추가로 입증해야 되니까 명태균 씨를 중심으로 김건희 쪽에도 로비가 들어가고 이준석 의원 쪽에도 서로 관계가 또 있기 때문에 네. 이쪽에도 또 약을 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좀 의심을 해봅니다.